안녕하세요. 저는 한인생활상담소 임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인생활상담소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오늘은 실업수당 신청,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 Shared Work,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그 사회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는 ICE의 직접 갑작스러운 방문과 관련된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hared Work 프로그램을 통한 실업수당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실업수당 신청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익숙하시지만 Shared Work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익숙치 않으실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hared Work 프로그램은 워싱턴주 ESD,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실업수당 신청 아래에 속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용도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소상공인들께서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다가 비즈니스가 슬로우하게 되실 때, 경기 침체가 되어서 직원들의 그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하시거나 이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일시적으로 직원들의 시간을 줄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그 직원들을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직원들에게는 실업수당을 줄어드는 시간만큼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주께 한 10 내지 50%까지 페이롤 비용을 절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실업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그 실업수당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경험하게 되는 한 가지 한인 커뮤니티에서의 실업수당에 대한 인식과 그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인플로이어든 인플로이든 실업수당 신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건 일단은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실업수당을 직원이 신청하게 되면 본인들의 세금 텍스 레이트, 세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정식적으로 페이롤을 운영하고 계셨으면, 페이롤 보고를 하고 계셨으면 이미 인플로이어께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언임플로이먼트 인슈어런스에 가입되신 상태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수타 텍스라는 이름으로 이미 납부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해당되는 직원이 실업수당을 신청을 해서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입혀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아주 많은 직원이 동시에 실업수당을 신청하게 된다면 그 보유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실업수당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되면 텍스 레이트이 다소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페이롤 진행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들께서는 매년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ESD로부터 텍스 레이트 노티스를 받으실 거예요. 그 텍스가 매년 약간씩 상승이 되기는 하는데, 그 텍스 레이트에 이런 실업수당 신청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직원들이 동시에 신청을 해서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주신다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는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로이 입장에서는요, 한국인들의 특성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으세요. 여전히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어서 실업수당은 사실은 본인들이 근무를 하면서 이미 내어놓은 세금, 그 세금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의 과오 없이, 잘못 없이 실직을 하게 되어서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동안 경제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당인데, 그거에 대해서 왠지 내가 신청해도 될까? 아니면은
괜히 이거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식들을 가지시는데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본인의 이것도 일종의 권리라고 할 수 있죠.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인슈어런스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시면 정식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청을 하시는 절차라든가 또 이제 신청하시는 중에 위클리 클레임을 하셔야, 매주 클레임을 하셔야만 실업수당을 받으시게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그리고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활용하시고 이런 시스템에 참여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언제든지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 절차들이 다소는 어렵다기보다는 생소하기 때문에 불편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약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인생활상담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연락처와 또한 웹사이트 정보 등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실업수당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쉐어드 워크이 어떤 혜택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주께서 이 쉐어드 워크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즈니스가 슬로우해져서 불가피하게 직원들의 시간을 줄이셔야 할 경우에 그 시간 줄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줄어들고 책임도 약간은 그 책임 부담을 들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0시간을 일하던 직원이 있는데 좀 줄여야겠다, 10시간으로 줄이자, 이런 상황이 되시면 나머지 30시간에서 10시간을 제외한 20시간에 대해서는 실직이 되지 않았지만 실업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로이 입장에서는 일을 계속하면서 시간은 줄어들지만 실업수당을 통해서 보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고용주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줄인다 하면은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인플로이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있으니까 다른 직장을 찾아보기 위해서 현재 직장을 떠나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컴플레인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고용주께서 이 쉐어드 워크 프로그램에 가입해 있으시면 이렇게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보충을 하도록 안내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결과의 중에 하나로 직원이 직장을 떠나게 됐을 때 이제 다음에 또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언젠가는 직원을 새로 채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구인 광고를 내신다거나 아니면 또 다시 처음부터 트레이닝을 시키셔야 한다거나 이런 시간적인, 재정적인 그런 부담을 다 줄이실 수가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감소된 시간에 대해서 실업수당을 통해서 보충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클레임, 실업수당에서 위클리 클레임은 매주 잡서치 로그를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직을 했지만 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실직을 해서 일을 찾고 있지만 본인에게 적합한 조건의 일을 찾지 못했을 경우 그 노력의 증거로 잡서치 로그를 입력을 하시고 위클리 클레임을 신청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 쉐어드 워크라는 옵션을 통해서 실업수당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잡서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를 편리하게 줄여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는 고용주의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페이롤을 정상적으로 보고하고 계신 경우에는 모두 워싱턴주의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에 이미 등록이 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ESD 어카운트 아이디를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시니까 자격 요건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다만
인플로이어를 제외한 고용주가 직접 일하시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최소 2명의 영구직 직원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때는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상관없고요. 최소 2명의 직원이 페이롤 보고가 되고 있으면 자격 요건이 되십니다. 간단한 자격 요건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이에 대응을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영구직 직원으로서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페이롤 보고를 하고 있는 직원이시면 자격이 되시고요. 일반적인 실업수당 신청의 자격 요건에 모두 충족이 되는 자격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실업수당에서는 본인이 레이오프가 됐던지 아니면은 본인이 과오가 없는데 해고를 당했다든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든지 하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쉐어드 워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신청하실 때 옵션이 쉐어드 워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클릭하시면 되는 간단한 절차가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드리자면 해당 베이스 이어에 최소 680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파트타임이셔도 해당이 되시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일주일에 40시간을 풀타임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680시간이면 파트타임도 해당이 되시고요. 이 베이스 이어 개념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단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오늘 신청을 하면 오늘로부터 18개월 이전의 기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8개월 이전의 그날부터 1년 기록. 그래서 6개월 사이가 이제 공백이 있겠죠. 그래서 그 1년의 기록을 가지고 책정을 해서 얼마가 페이롤이 보고됐는지 그 기록을 토대로 받으실 수 있는 베니핏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쉐어드 워크를 통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하실 때는 인플로이어께서 고용주께서 사정상 시간을 좀 줄여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 조건은 10시간만 일해줘 했을 때는 10시간만 기꺼이 일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실업수당 신청하셔서 받으시고 또 가능하시다면 다른 직장에서 보충을 하실 수 있으면 더 도움은 되시겠지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키실 수 있도록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신청 자격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 고용주께 알려드리겠는데요. 신청서가 2페이지예요. 근데 복잡한 내용은 없고요. 이렇게 yes, no 퀘스천에 답하시고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서명을 하신 그 2페이지의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셔도 되고요. 인플로이먼트 시큐리티 디파트먼트에 팩스로 보내셔도 되고 또한 웹사이트에서 업로드를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게 다른 모든 것이 그런 진행 방법을 선호하듯이 팩스나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하시면 보다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하실 서류 하나는 엑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엑셀 파일에다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리걸 네임,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 다음에 고용 일자, 그러니까 일을 시작했던 날짜, 그리고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고 있는지를 기록하셔서 그 신청서와 함께 업로드 제출을 하시면 그 기록을 토대로 하여서 시스템에서 이제 어느 해당 직원이 실업수당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쉐어드 워크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를 비즈니스가 하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즈니스가 슬로우 했을 때 신청을 하지 굳이 그때 안 해도 되고 그냥 쉐어드 워크라는 프로그램을 알았을 때 그때 그냥 신청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나중에 비즈니스가 슬로우했을 때 필요하시면 그때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만약에 일이 닥쳤을 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인플로이먼트 시큐리티 디파트먼트에서 프로세싱 타임이 있기 때문에요. 프로세싱 타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대기하셔야 되는 그런 기간이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미리 해놓으시고 예, 그런 상황이 되셨을 때 사용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네. 먼저 그냥 비즈니스가 지금 아무 문제 없고 잘 되고 있는데 쉐어드 워크를 지금 신청한다고 해서 돈을 더 내야 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 인플로이먼트 시큐리티 디파트먼트 시스템에 그 정보가 입력되는 것, 예, 네. 그거 하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가 슬로우해져서 직원이 쉐어드 워크 프로그램 통해서 ESD에 이런 베너핏을 신청을 했을 때 비즈니스가 슬로우하다는 거를 이 고용주 입장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사실상 예, 그게 이제 그 주 정부에서 수입 보고를 매상 보고를 하고 있는 워싱턴 그 디파트먼트 오브 레비뉴에 보고되는 그 어마운트들이 다 있어서 필요하면은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하거나 요청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현재로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원들의 그 평균 근무 시간을 이미 보고를 해 놓으시고 그보다 줄어든다는 것으로 인해서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 간에 그런 내용에 대한 서로 인지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직원이 쉐어드웍이라는 옵션을 선택해서 실업수당을 신청을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플로이어에게 어느 직원이 실업수당을 신청을 했는데 사유가 이렇습니다 하고 노티스가 오게 되거든요. 그걸 보시고 이제 동의하신다고만 답변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아직 다른 수입 제한과 그런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직원의 경우에 특히 어떤 사기성 클레임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고 있고 그 신청서 중간중간에 그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각서처럼 체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은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저희 한인생활상담소 425-776-2400으로 전화하셔서 저 임승현을 찾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리겠고요. 또 기타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kcsccl@hotmail.com 이메일 주셔도 되고요. 또한 kcsccl.org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실업수당과 쉐어드웍에 대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트럼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불법 이민자들 추방과 체포 등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민 단속국 ICE에서 급작스럽게 예고 없이 방문을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아이스 레이드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고용주에 대한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하는 일환으로서 고용주에게 경고 없이 연방근로감독국 요원이 갑작스럽게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을 아이스 레이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CE 요원은 경찰은 아니지만 유니폼을 입은 경우에 경찰 또는 연방요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총을 소지할 수도 있으며 때때로 지역 경찰이 ICE 요원과 함께 동행을 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신문을 하거나 구금하거나 심지어는 체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ICE 요원들이 사업장을 급작스럽게 방문하여서 근로자를 정지 또 질문을 하거나 구금 또는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ICE 요원이 어떤 특정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단을 통해서 특정인을 찾기 위해서 사업장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을 지키고 변호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ICE 요원이 요청한다 하더라도 신분증이나 어떤 서류를 ICE 요원에게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근로자가, 미국 내 모든 근로자가 어떤 신분에 관계없이 이런 권리를 갖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Know Your Right이라는 그런 홍보가 그 전국적으로 지금 미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근로자가 그 ICE에 제공한 정보는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CE 요원이 그 갑작스럽게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에는 동영상을 촬영하시거나 녹음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로 그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시면서 필요하시면 동영상을 촬영하시거나 녹음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주께서 ICE 요원이 갑자기 그 사업장에 방문을 했을 때 고용주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권리를 가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이 ICE 요원이 사업장에 언제나 무조건 방문을 해서 근로자를 정지시키거나 체포하거나 서류를 가져갈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시는 방법 하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일부 구역은 비공개 구역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를 해 놓으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이렇게 비공개 구역을 표시를 하시려면 비공개라는 그런 표시를 문에 붙여 두시든지 이렇게 그 구역에 붙여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구역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 놓으시거나 잠그시고 방문객 그리고 일반인이 허가 없이 그 해당 구역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공공장소에 있다고 해서 이민국 이민 단속국 직원들이 아무에게나 정지시키고 질문을 하거나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 요원들은 사법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적인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판사가 서명한 사법영장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법영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고 명확히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갑작스럽기 때문에 누구나 당황하고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피고용인 모두 이에 대처해서 연습을 좀 하시고 숙지를 하셔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장소에 있다고 해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아무나 정지시키거나 질문 또는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 단속국 요원은 사법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적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보안 요원이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판사가 서명한 사법영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영장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명확히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그 사법영장에 대해서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그 사법영장을 요청해서 받아보셨을 때 확인하실 사항은 위쪽에 그 콜트에서 그게 어떤 주법원이든 미국 지방법원이든 콜트에서 발행한 그 문건이면 거기 콜트 이름이 이렇게 문서 맨 위쪽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그것이 아닌 경우 다른 기관에서
그 워런트,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행정영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행정영장은 IC 요원들이 그 행정영장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허락 없이 사적인 그 공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 행정영장은 국토안보부에서 발행한 것이고요. 그 문서의 하단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I-200 또는 I-205라는 그런 그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이건 사법영장이 아니므로 우리 그 사적 공간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하고 명확히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법영장에는 반드시 판사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요. 저지의 서명이 있는지 확인을 차분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첫 페이지에 그들이 찾고 있는 그 어떤 개인 혹은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개인에 대한 그 정보가 legal name spelling 그리고 현 주소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맞지 않으면 응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 차분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요청해서 사법영장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대처하신다고 하더라도 또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에는 당황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게 특히 이제 고용주께서 현장에 늘 계시면은 조금 더 여유가 있겠지만 직원들만 있는 경우에 IC 요원이 사업장에 방문을 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직원들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서류를 주지 마라, 침묵할 권한이 있다, 이런 교육도 늘 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고 IC 요원이 직원에게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은 이곳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용주와 이야기하세요 라고 대답하고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대응 계획을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머전시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대응 계획을 세우시고 연습을 하시고 숙지하셔서 실제 상황에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대처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ICE 요원의 방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에 대한 내용은 저희 한인생활상담소 웹사이트에 아주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eattle kcsc.org 한인생활상담소 이렇게 구글 서치 창에 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기꺼이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저희 그 웹사이트에 정보가 있기는 한데요. 이민 긴급 상황 시 24시간 한라인이 영어와 한국어로 이용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1844-500-3222 이 전화번호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고 어떤 비상시에 연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니까 그 대처 방안 중에 하나로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